둘, 셋, 넷, 들어오셔서 연결을 해보시면 전선 다 가져오셨지요? 전선 다 가지고 오셨으면 원래는 저희 거는 마이너스 컴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구현을 해보면 플러스에서 여기 보면 이제 컴 단자가 플러스 여기 플러스 24V가 여기 아래에서 나옵니다. 플러스 24V에서 스위치의 컴 단자예요. 이제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는데 각각의 스위치의 선 한 가닥이 전부 다 이쪽 단자에 하나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연결하고 푸시 버튼 원 스위치를 거쳐서 미쯔비시는 입력을 X로 약속을 한 거고요. 출력은 Y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X00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PAC X0의 컴단자 그거를 마이너스에 연결하면은 원래 우리 모듈대로 QX80 모듈에 맞게 연결을 한 겁니다. 저희가 선 세 가닥을 연결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두 번째 스위치를 연결을 할 거다. 그럼 이제 공통 단자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 푸시 버튼 2를 X1번에 연결할 거라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 가닥만 연결하면 두 번째 스위치도 연결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거 개수만큼 쭉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PLC 전원 켜시고요. PLC에 전원 올려주시고요. 이 장비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별도 이 안에 기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전원을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PPT에서 보신 것처럼 SMPS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위치나 램프를 연결하게 되면 SMPS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안에 SMPS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원 올려주시면 여기 24V 전원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이제 램프가 켜지죠. 전원이 들어오면 스위치를 눌러보시면 위에 있는 스위치 누르시면 PLC에 빵빵에 불이 들어와요. 이건 프로그램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면 들어와요. 1번 스위치 누르면은 두 번째 1이라고 되어 있는 PB2를 누르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이 들어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안 켜지시는 분, LED 그 위에 있는 요 불이 안 들어오시는 분, 여기 이렇게 불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불이 안 들어오시는 분, 다 들어오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결한 게 이렇게 연결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두 개를 연결하신 거예요. 두 개. 여기 스위치가 하나 더 있어서 이거를 1번에 이렇게 연결 두 개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스위치 두 개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렇게 연결했을 때 그 빛이 켜졌는데 요게 켜진 건 아니고요. 원래는 실질적인 구조로는 여기 하나에 더 LED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더 있어서 그 LED를 여러분들이 모듈 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불이 켜지는 거고, 어쨌든 이제 입력 쪽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입력 쪽은 끝나가지고 이걸 이제 프로그램에서 한번 입력 신호를 받아보려고 하는 건데, 글로파 같은 경우는 GM윈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요. 그 다음에 XGT, LS3000에서 나오는 XGT나 XGK 계열은 XG5000이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PLC마다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툴은 별도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뭐 100%다 틀리냐? 그건 아니에요. 규약이 있어가지고 국제 전기협회에서 규약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서 대략 한 80, 90%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약간씩만 달라져요. 그래서 뭐 제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이폰의 차이. 그러니까 아이폰 쓴다고 해서 안드로이드 폰을 처음 접하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좀 지나면 쓸 수 있잖아요. PLC 메이커마다 그 정도의 차이들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흘러는 겁니다. 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쯔비시의 Q 시리즈는 원래는 예전에는 GX 디벨로퍼라는 프로그램을 썼고요. 그 GX 디벨로퍼 다음에 나온 버전이
웍스2라는 GX 웍스2라는 버전을 써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깔려서 쓰고 있는 게 웍스2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거, i 시리즈 CPU를 이제 지원하는 게 그 GX 웍스3 계열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거는 GX 웍스2를 사용을 할 거고요.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GX 웍스2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구글링 해보시면 그 미쓰비시 판매 업체에서 그 설치판을 배포를 해요. 원래는 판매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그냥 그 배포를 좀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원래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국내 미쓰비시 총판에서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배포를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설치판이. 그래서 웍스2는 그렇게 받으셔서 까시면 되고, 그래서 웍스2를 실행을 시키시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구성이 내비게이션 창이라는 게 있고, 가운데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작업창이 있고, 밑에 결과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건데요. 프로젝트 뉴. 처음에 만들 때 우리 거는 Q CPU여서 위에 걸 선택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형 기종은 FX CPU를 찍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 CPU에 맞게. 그 외에도 이제 A CPU는 완전히 구형 옛날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도 그 CPU에 맞게 선택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거는 지금 Q CPU여서 Q CPU 찍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입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PU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거는 Q03UD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오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Q03UD 모델이라는 거는 이 부분에 써 있죠. 되셨나요? 그리고 그 심플 프로젝트로 대부분 다 프로그램을 짜고요. 스트럭처 프로그램은 함수로 내가 뭐 이전에 만들어 놨던 거를 다시 재활용할 때 쓰거나 아니면 이제 대형 프로젝트 작업을 할 때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심플 프로젝트로 많이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심플 프로젝트로 작업을 할 거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레이블이 있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레이블을 잘 안 쓰세요. 근데 예전에 웍스2 나오기 전에 만들었던 GX 디벨로퍼에서는 레이블 쓰기가 좀 번거로웠어요.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레이블 안 쓰는데, 웍스2에서는 이제 레이블 쓰기가 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하시던 분들이 레이블 쓰는 습관이 안 들어져 있어서 레이블을 잘 안 쓰세요. 근데 레이블을 쓰면 개발 속도를 훨씬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블을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저희도 일단 레이블을 안 쓰는 선에서 일단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쓰는 방법하고 쓰는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레이블을 안 써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뭐 이따 오후에는 레이블을 다 이후로는 다 레이블을 써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쓰지 않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안 오신 분? 다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파라미터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파라미터 세팅하기 전에 통신부터, PLC하고 컴퓨터하고 통신부터 뚫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커런트 커넥션 누르시면은 저처럼 안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 거 구성이 컴퓨터가 있고요. PC가 2대가 있고요. 가운데 PLC 장비가 있습니다. PLC가 있고요. 2번이 있고, 여러분들 책상 밑에 허브가 있어요. 책상 밑쪽에 위에 보시면 허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PC 선상에서 허브로 들어가고요. PC2에서도 허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브에서 PLC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PC에 이더넷 카드가 두 장이 있어요. 얘는 인터넷으로 갑니다. 한 선은. 요선은 이제 인터넷으로 가고, 얘도 이쪽 PC도 이더넷 카드가 한 장이 더 박혀 있어서 요것도 인터넷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PC에는 이더넷 카드가 두 장이 박혀 있다. 그래가지고 예, 보시면 저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미쯔비시에서는 선택하는 거에서 이더넷 카드 지금 둘 중에 요 리얼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리얼텍 RTL 8139 이더넷 카드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웍스2에서 연결을 할 적에 이더넷 카드가 어떤 건지는 설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두 장 중에 어떤 게 PLC랑 연결되는지 몰라서 하는 방법은 여기에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은 고급에 들어가 보시면은 인터페이스 매트릭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그 이더넷 카드부터 동작을 시킬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PLC 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제가 1번으로 해놨고 인터넷으로 빠져나가는 걸 2번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웍스2에서 이더넷 카드를 쓰게 되면 PLC에 연결되어 있는 이더넷 카드부터 먼저 접속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지멘스나 이런 데는 이더넷 카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더넷 카드로 PLC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이더넷 카드를 선택하고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얘는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재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왼쪽에 보시면은 PC 사이드라고 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PLC하고는 이더넷 카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넷 카드로 연결된 거는 여기 지금 이더넷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더넷으로 연결된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더넷 카드 선택하시면 되고 프로토콜은 UDP로 하던 TCP로 하던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UDP로 선택을 해가지고 OK를 누르겠습니다. 현재 컴퓨터에 이더넷 포트에서 연결한다는 얘기고 이 CPU 커버를 열어보시면 이 CPU 커버를 위에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열면 열리거든요. 그 커버가 아니구나. 그 밑에 USB도 포트 열어보세요. 이거. 커버 위에 거 CPU 커버도 열어보시고 밑에 USB 단자의 커버도 열어보시면 요 UD CPU는 USB로도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이더넷으로도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CPU예요. 근데 저희는 USB는 안 쓸 거고 이더넷만 쓸 겁니다. 근데 만약에 USB로 하게 되면 USB선 PC에 USB에 꽂으시고 거기에 꽂으신 다음에 선택을 방금 전에 선택을 여기에 있는 시리얼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거 USB를 쓸 때는 물론 USB에서 선택을 해보시면은 밑에 USB가 있죠. 그래서 USB 선택하고 가시면 되는 건데 우리 거는 이더넷 카드로 PLC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넷 카드를 찍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LC 사이드 쪽에 보시면 PLC 모듈이 있는데 이제 PLC 모듈 그 CPU 자체에 저희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하고 PLC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얘네 거 같은 경우는 CC링크 보드를 사서 할 수도 있고 방금처럼 USB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CPU 모듈 자체에 연결을 하기 때문에 맨 앞에 거를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거 말고 별도로 PLC 모듈 중에 이더넷 카드를 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결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이더넷 모듈을 선택해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PLC 모듈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에 거 PC는 이더넷 카드, PLC는 PLC 모듈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PLC 모듈에 IP를 알아야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더넷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PLC 모듈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 근데 IP를 모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Find CPU를 누르시면 현재 네트워크에다가 PC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웍스2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에 신호를 다 브로드캐스트로 쫙 뿌려요. PLC, 그 미쯔비시 PLC 있으면 응답을 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Find CPU를 찍어보시면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PLC에서 응답 신호를 보내요. 자기 IP를. 제 거 같은 경우는 19118 3.39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 똑같이 1918 3.39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디벌트 값입니다. 미쯔비시 물론 이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3.39로 되어 있고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IP 세팅 값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IP가 이렇게 세팅이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연결된 거 외에 다른 것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저희는 다른 게 연결된 게 없이 현재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앞에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커넥션 테스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성공됐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다 나오셨나요? 그리고 웍스2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OK를 누르지 않으면 설정된 게 날아가요. 그래서 뭐든지 OK 또는 END를 꼭 단추가 있으면 눌러주셔야 해당 사항이 저장이 됩니다.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는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 창을 누르신 다음에 프로젝트 탭을 누르신 다음에 PLC 파라미터에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들어오세요. PLC 수업이시죠? 네. PLC 수업 들어오신 거죠? 편하신데 앉으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에 앉으셔서 컴퓨터 이렇게 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저는 고개 그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은 따로 가서 드릴 테니까 일단 앉으셔서 혹시 출결하는 방법 아세요? 출결 핸드폰으로 하셨죠? 네. 네. QR코드 뒤에 테이블 위에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IO 어사이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IO 할당하는 부분. 원래는 여기를 다 수동으로 이제 예전 같으면 다 설정하고 들어왔는데 통신이 되어 있으면 PLC에 현재 설정된 값을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드 PLC 데이터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PLC에 연결되어 있는 모듈들이 이렇게 한 번에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슬롯 0번에는 인풋 모듈이 연결되어 있고 2번에도 인풋, 3번에 아웃풋, 4번에 아웃풋 그 다음에 그 4번 슬롯과 5번 슬롯에는 인텔리전트 모듈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정식적으로 하자면 여기에다가 모델 네임을 다 써주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유지 보수하거나 할 때 편하기 때문에 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인풋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위치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디테일 세팅, 디테일 세팅에 가보시면 인풋 모듈이요. 인풋 모듈에 디테일 세팅에 가보시면 그 IO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 디벌트 값으로 10ms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10ms보다 더 빨리 들어오는 건 얘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입력 모듈의 그 응답 시간이 10ms니까 그러니까 1초에 100번 온오프 되는 신호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근데 뭐 1초에 뭐 더 빨리 되는 거를 얘가 카운팅 캡처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5ms나 뭐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1ms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스캔 타임 자체가 대략 2, 3mm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돌려보면 그래서 이제 1mm로 하면 나쁠 건 없고 그만큼 빨리빨리 신호를 캡처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신호로 뭔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1초에 1000개가 아니라 1초에 10,000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는 고속 카운터 모듈을 별도로 사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입력 모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력 모듈은 아무리 빨라봐야 1kHz 안쪽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10kH가 됐든 20kH가 됐든 그런 것들은 별도의 고속 카운터 모듈을 사서 활용을 해야 된다.
기본 디폴트 값은 10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출력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CPU가 에러가 났다. 그럴 때 출력 값을 어떻게 내보낼 거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기본 값이 클리어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에러 났을 때는 접점 동작 출력 나가던 거를 그냥 클리어 시키는 거죠. 동작을 해제시키는 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설정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엔드 누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얘는 다 16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늦게 오신 분 저기 화면 키시면 웍스2라는 거 있어요. 혹시 미쯔비시 다뤄보셨나요? 처음이시면 바탕화면에 잠깐만 한 1분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웍스2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화면에 뜰 거예요. 뜨셨나요? 일단은 PLC 전원을 켜세요. 여기 있는 전원을 켜세요. 전원 올려주시고, 올리셨나요? 네. 그리고 요 장비 요거 옆에 보시면 스위치가 또 있어요. 그것도 올리시면은 여기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 한 4가닥 연결하셔야 되는데, 전원 키시면 요 아랫단이 플러스 마이너스 24V예요. 24V에서 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되셨나요? 연결되셔서 여기 있는 스위치를 눌러보시면 요 윗부분에 불이 깜빡해요. 요 부분에 스위치 누를 때마다. 확인되셨습니까? 불이 들어오나요? 그게 이제 뭐냐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기 신호가 PLC 입력 모듈로 전기 신호가 가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 신호를 프로그램으로 받을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바탕화면에 웍스2를 실행시키면 이 화면이 떴잖아요. 근데 우리 거 프로젝트에 뉴를 누르시면 저희 거 모델이 Q 시리즈의 Q03 UDE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거 선택하시고 기본적으로 심플 프로젝트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이블은 저희가 지금은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체크 해제하시고 프로그램은 레더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OK 누르시면 이 화면이 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PLC부터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을 씁니다. 클릭을 하시면 위에 여기 떠요. 커런트 커넥션 들어가셔서 이 창이 뜨거든요. 근데 우리 거 컴퓨터에 이더넷 카드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더넷 카드 찍으시고, 찍으셨죠? 그 다음에 PLC는 PLC CPU 모듈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찍을 거예요. 되셨나요? 아니, 그냥 클릭하면 노란색으로 갈게요.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PLC 모듈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은 지금 PLC의 IP를 모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Find CPU를 누르면 그 컴퓨터에서 신호를 날려요. 응답 좀 해달라고. 연결되어 있는 CPU 있으면 응답 좀 해달라고 신호를 날리면 CPU에서 PLC CPU가 응답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뜬 거예요.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한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IP 어드레스에다가 직접 192.168.3.39라고 치시면, 타이프 치시면 돼요. 좀 이따가 옆자리로 옮기세요. 네. 옆자리 컴퓨터는 되는데 포맷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없어서 그냥 타이프 치셔도 돼요. 다 192.168.3.39로 세팅이 돼 있어서. 만약에 네트워크에 PLC가 여러 대 연결이 돼 있으면 여기 밑에 목록에 여러 대가 다 떠요. 되셨나요?
응답 안 올 거예요. 그냥 여기 타입 치시면 돼요. 그냥 1918 치셨나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현재 네트워크에 다른 PLC나 뭐 다른 게 연결된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건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커넥션 테스트 했을 때 요 창 뜨면 된 거예요. 이 창이 안 뜨면 successful 요게 안 뜨면 문제고, 떴습니까? 제가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된 거고 OK 눌러주시면 돼요. 네,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 탭을 눌러서 파라미터에 오시면 PLC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디바이스에 가셔서 IO 어사인먼트에 가셔가지고 리드 PLC 데이터를 누르시면 현재 PLC 모듈이 세팅되어 있는 순서가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0번 슬롯에 입력, 출력, 통신 모듈, 위치 결정 모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밑에 있는 END를 눌러주셔야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END 누르지 마시고 또 하나 중간에 프로그램 탭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프로그램 탭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는 게 메인 프로그램에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 메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 건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을 인서트를 하시면 메인 프로그램이 스캔 방식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 메인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들을 여기다 계속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을 보면은 웨이트가 있고 스캔이 있고 이니셜이 있고 픽스드 스캔이 있어요. 근데 웨이트는 등록을 했는데 얘가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프로그램 중간에 돌리는 명령을 내리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메인은 기본적으로 스캔 프로그램으로 등록되는 게, 첫 번째 프로그램은 하나는 스캔을 하고 있어야 다른 게 이제 그 중에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가 명령을 내려야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는 스캔 프로그램으로 구동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은 스캔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 웨이트는 그 메모리에 등록은 되지만 멈춰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니셜 프로그램은 한 번만 전원 올라가고 CPU가 구동되면 한 번만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리고 픽스드 스캔은 고정된 시간마다 연산하는 거, 뭐 10mm가 됐던 1초가 됐던 고정된 시간마다 연산이 되는 게 픽스드 스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그냥 스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여기 여러 개가 떠요. 그거 중에 선택해서 인서트 하시면은 여기에 다 들어오는 거는 메모리에 등록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값이 변경된 건 색깔이 바뀌어요. 디볼트 값은 분홍색인데 색깔이 이제 내가 어떤 디볼트 값에서 값을 바꿔 놓은 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를 위에 있는 값으로 알 수가 있는 거, 위에 있는 색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END를 누르시면 일단은 이제 요 왼쪽은 다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연결한 게 그 스위치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단축키가 보면은 요게 A 접점인데 F5가 A 접점이고요. B 접점은 F6번, 그리고 코일은 F7번입니다. 마우스로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단축키를 쓰시면 좋고요. 여기다가 F5번 누르시면 이렇게 A 접점이 뜹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요 창이 엔터 심볼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F6번 뜨면 B 접점으로 바뀌어요. 아니면은 마우스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F5번에 돼 있는 상태에서 X0라고 타이프를 칩니다. 그리고 F7번은 코일입니다. F7번에서 M0라고 타이프 치고 엔터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짜리가 된 거죠. 진도를 위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밑에 커서가 내려와 있는데 이 커서에다가 다시 한번 F5번 누르고요. X1번이라고 타이프 치겠습니다. 웍스2에서는 이 선 그리는 걸 쉽게 그릴 수 있게끔 해놨는데,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누르면 선이 없는 공간은 선이 그려지고요, 선이 있던 공간은 선이 지워집니다. 컨트롤 키의 방향 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겠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방향 키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다 되셨죠? 다 이렇게 되셨으면 이 프로그램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메뉴에 컴파일 메뉴가 있어요. 컴파일. 한글로 이거 번역된 거는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환.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빌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이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없는 겁니다. 에러가 있는 것들은 변환이 뭐 이렇게 안 되거나 아래 에러 메시지가 뜨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변환이 제대로 된 거고요. 이렇게 변환이 된 거를 PLC에 라이팅 하시면 되는데 지금 다 장비 한 대 한 명씩 써서 상관없네요. 그래서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 온라인 변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컴파일에 빌드 F4번 누르시면 돼요. 변환 아직 안 되신 분들이 있네요.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회색이신 분들은 단축키는 F3다. F4 누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뀝니다. 네, 몇 번 컴퓨터요? 17번인데요. 17번. 그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위 걸 누르면 이렇게 그려져요. 됐고. 또 안 되시는 분 11번 컴퓨터 저기 뭐 안 되시나요? 어떤 게? 요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위로. 또 안 되시는 분 거의 이제 다 되셨으면 F4 누르시면 돼요. F4 누르시면 돼요. 네, 다 이제 컴파일이 되셨네요. 그럼 이렇게 컴파일 된 프로그램을 PLC에 집어 넣는 거는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 메뉴를 찍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트에 선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는 메인 프로그램을 집어 넣는 거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도 집어 넣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맨날 선택하기가 어려우니까 얘네가 파라미터인 프로그램 단추를 만들어 놔서 이걸 클릭하시면 4개가 딱 선택이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execute를 누르시면 CPU가 현재 런 되고 있어요. 런이 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파악하시냐면 요게 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현재 런 상태예요. CPU가 지금도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연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에 프로그램 등록되어 있는 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을 거기 때문에 CPU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뜬 겁니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이제 스탑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스탑을 시켜도 문제가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실제 현장 같으면 CPU 쓰면은 공정장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세울 거냐는 얘기예요. 세워도 된다. 예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CPU가 런에 불이 꺼져요. 여기 보시면 런에 불이 꺼져 있는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라이팅을 하려다 보는데 먼저 일단 파라미터부터 쓰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라이팅 하려다 보니까 안에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물어보냐면 지금 새로 파라미터를 넣을 건데 기존에 있는 파라미터가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한번 주는 거죠. 근데 국산 PLC는 잘 안 물어봐요. 라이팅 하면 그냥 라이팅 쫙 돼요.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은 성격 자체가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따지고 들어가는 성격이라 프로그램도 그래요.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우리나라 건 단축키 한 번 누르면 한 번에 끝나요. 보통.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 툴도 요게 이제 국민성이에요. 우리나라는 빠른 게 좋은 거고 일본 애들이나 독일 애들은 좀 파악하는 게 좋은 거고 좀 그래서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아까 레이블을 체크를 해제하고 오셔야 되는데 레이블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레이블을 찍고 오셨어요. 그때는 그냥 컴파일을 하시면 안 되고 리빌트 어를 하셔야 돼요. 메뉴 중에. 그래서 이제 컴파일이 안 됐다는 메뉴가 나온 거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 레이블을 찍고 들어오셨어요. 이럴 때는 F4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 투 PLC 누르시고 하시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CPU가 서 있어서
파라미터를 이제 덮어 쓸 거냐 메시지 나오는데 yes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yes 누르면 지금 파라미터가 라이팅이 된 거예요. PLC 메모리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쓸 거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메인이 또 있어요 안에. 똑같은 이름으로 있는데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덮어 쓸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덮어 쓰면 이전에 있던 프로그램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yes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창에 저랑 이렇게 똑같이 뜨셨나요? 클로저 누르시면 런 할 거냐고 뜨죠? 저는 좀 아까 이 창을 닫았기 때문에 그게 안 뜨는데 여러분들 거 같은 경우는 PLC를 런을 할 거냐고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스탑 상태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면 다른 분 건데 으쌰 이렇게 창이 원래는 떠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런을 시킬 거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원래는 yes 누르시면 돼요. yes 누르십시오. yes.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창이 안 떠요. 아까 중간에 스탑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래 런 돼 있던 거를 들어왔다가 저분 질문하셔가지고 스탑 돼 있는데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원래 런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거 원래 런이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저같이 하면은 이제 런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거 지금 CPU 모듈 보시면 런에 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와 있죠? 근데 제 거는 CPU 모듈에 보면은 이게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하나만 들어와 있어요. 지금 모드만 들어와 있고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온라인에 리모트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가 보셔도 돼요. 온라인에 리모트 오퍼레이션. 와서 보시면 제 거 같은 경우는 런에 불이 꺼져 있고 여러분들 거 런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저는 런을 시키려면 여기서 런에 클릭을 하고 실행을 누르면 yes 누르면 이렇게 런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거 지금 현재 이 상태일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프로그램이 요 두 줄짜리 프로그램이 로딩이 된 거예요. PLC에. 그래서 이 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니터링 하는 거는 단축키는 F3번이고요. 온라인에 모니터의 모니터 모드가 단축키입니다. 온라인 모니터 모드 단축키 F3번이에요. 이 모니터링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PLC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같아야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면은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저희가 연결했던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있는 스위치 1번이나 2번 스위치를 눌러보면 여기 있는 게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X0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X0에 신호가 들어오고요. X1번에 연결돼 이게 지금 어드레스가 X0, X1번 써 있잖아요. 이쪽에 써 있잖아요. X0, X1번 써 있잖아요. 여기 X0, X1번 써 있는데 X0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 누르면 X0에 지금 신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1번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 누르면 X1 접점에 불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CPU가 값을 읽어와서 매칭을 한 거고, 요 위에 보시면 현재 1.2ms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스캔 타임 시간이에요. 현재 1.2ms마다 이 프로그램을 한 번씩 실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스위치를 누르면 맨 왼쪽을 우리는 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 어미선. 논리적으로는 1값이고요. 스위치가 눌려지면 그 값이 쭉 연산이 돼서 뒤에 출력 값으로 내보내는 건데, 여기가 1이고 스위치가 눌리면 1값이 M0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X1 스위치를 누르면 그 논리적인 1값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여기에 1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값이 저장이 되는 걸 색깔로 표현이 돼서 M0가 저렇게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거는 X0, X1 두 개를 다 눌러도 뒤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화 회로라고 합니다. 우화가 어떤 신호든지 간에 하나만 신호가 들어왔을 때 출력이 나가는 걸 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화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하나 누르면은 M0 신호가 들어온 거고, 그럼 M0가 뭐냐가 이제 설명이 안 됐잖아요. 근데 M0는 뭐냐면 밑집이에서 사용되는 비트 메모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교재의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게 Q03UDE 모델입니다. 쭉 내려와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쓴 게 X하고 Y 쪽을, 아니 Y는 아직 안 썼고 X 쪽을 하나 쓰신 거고, 내부 릴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쓴 건데, 내부 릴레이가 Q03부터 해가지고 뒤에 있는 CPU들까지 총 8192개를 쓸 수가 있어요. 8192개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M0부터 M8191번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M0를 쓴 거예요. 이해되셨죠? 메모리에 비트 메모리. 0 아니면 2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인데 그게 8192개가 있는 겁니다. 말은 릴레이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메모리예요. 말을 릴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프로그램은 이제 지금 모니터링 F3번을 누른 상태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을 때는 프로그램 수정이 안 돼요. 이걸 딜리트 키 누르면 원래 지워야 되는데 지워지질 않습니다. 근데 현재가 모니터링 상태인지 아니면 편집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커서 색깔이 요런 색깔, 전체적으로 다 파란색이다. 그럼 현재 모니터링. 이제 편집 모드로 가는 거는 단축키가 F2입니다. F2. F2를 누르시면 이렇게 투명한 파란 박스가 돼요.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F2 눌러보시면 이 상태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X1을 컨트롤 X에 자르셔가지고 위에다가 컨트롤 V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세로선은 지워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내리시면 지워져요.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바꿨잖아요. 프로그램을 이제 바꿨잖아요. 바꿨기 때문에 지금 회색이에요. 이걸 다시 기계어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컴파일. 그래서 컴파일에 빌드를 누르시면 되고, 아까 11번 컴퓨터 지금 쓰시는 분만 리빌드 얼을 하시면 됩니다. 컴파일에 리빌드 얼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시나요? 처음부터 돼요. 아, 처음부터 다시 하시려고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걸 보내드릴게요. 예. 요거 파일을 여세요. 저희 컴퓨터가 껐다 켜지면 C 드라이브가 날아가요. C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건 D 드라이브에다 보내드릴게요. D 드라이브에 D 드라이브 그냥 루트 폴더에다가 day01이라는 파일로 제가 지금 보내놓을 거거든요. 그냥 D 드라이브에 가보시면 day01이 있습니다. 폴더 말고요? 네, 그냥 D 드라이브 밑에. 네, 그거 여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분들도 다 보내드렸어요. D 드라이브 보시면은 day01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열어보시면 이랑 똑같은 게 생깁니다. 되셨죠? 이렇게 다 되셨으면 이걸 지금 프로그램을 바꿨기 때문에 다시 다운로드를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바뀔 때마다 다운로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다시 또 write to PLC. 그리고 아까 한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그럼 또 CPU 세울 거잖아. yes. 근데 지금 저희가 한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단계 안 할 거고, 버튼 중에 뭐가 있냐면은 yes to all 있습니다. 모두 예 하겠다. 그래서 다 예 누르시면 파라미터하고 다 쓰고 런까지 이렇게 클로즈 누르시면 런 할 거냐까지 옵니다. yes 누르시면 돼요. 클로즈.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아직 한 분이 다 하나 클로즈 하시고 예스 하시고 클로즈 하시고 네. 다 하셨으면 이걸 또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모니터링은 단축키 F3. 이거는 이제 엔드 프로그램인데 엔드는 뭐냐면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 출력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위치 1번만 눌러도 동작이 안 되고 2번만 눌러도 동작이 안 된다. 그래서 1, 2번은 동시에 다 눌렀을 때 출력이 나가는 거. 요게 엔드. 그래서 아까는 하나만 눌러도 다 출력이 나가고 두 개 다 눌러도 출력이 나갔는데 지금은 두 개를 모두 다 눌러야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출력이 나가는 거죠. 요게 엔드.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다 되셨죠? 다시 편집을 하려면 F2를 누릅니다. F2. F2. X1 지워주시고요.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선은 끊어져 있으니까 선을 연결해야 되니까 컨트롤 방향키 오른쪽. 그 다음에 X0를 엔터를 치시고 F3번 누르신 다음에 F6번 누르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비접점으로 바뀌어요. 네, 요것도 이제 프로그램 바꿨잖아요. 프로그램 바꿨으니까 컴파일 F4 온라인에 다운로드 라이트 투 PLC 그래서 그냥 실행 yes to all close yes close. 그래서 모니터링 해보시면 이제 비접점 처음 썼는데 이제 비접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신호를 누르지 않았을 때 연결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비접점 아까 설명했을 때 내가 어떤 신호를 주지 않았을 때 미리 연결이 돼 있는 거 미리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M0에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스위치 X0에다가 누르면 끊어지는 거죠. 이제 반대로 요게 비접점. 신호가 들어왔을 때 끊어지는 게 비접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연결되는 게 A접점. 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시면 가장 기본은 하시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원래 이 자동화 할 때 A접점, B접점만 제대로 알아도 기본 일을 해요. A접점, B접점, PMP, NPM만 알아도 기본적인 일을 해요. 되셨죠? 질문.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요.